여러분들 혹시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뭔 마트에서 이렇게 격투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된 중국 상하이의 시민들입니다. 이전 2020년 1월 코로나19가 처음으로 확산이 될 때 우한이 봉쇄되었던 것처럼 현재 중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상하이를 봉쇄시켜버린 거죠. 근데 원래 중국은 이 상하이를 봉쇄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봉쇄는 안 하겠다 해 3월 26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지 단 하루 만에 말을 바꿔버리죠. 여러분 이게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봉쇄를 해야겠다 해 그냥 뭐 중국이 중국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중국 정부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상하이 시민들은 어떻게? 당연히 이 봉쇄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사람이 먹고 살려면 식재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하이 시민들은 마트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마트로 향했던 거야. 이로 인해 마트 같은 곳에서 판매하는 고기나 뭐 채소, 가공식품 할 거 없이 순식간에 다 팔려버린 거죠. 게다가 각종 식재료는 더더욱 구하기 힘들어지고 식재료 구매한 사람들은 구매를 하지 못한 사람한테 더 비싸게 팔면서 일명 사재기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상하이라는 도시는 중국의 경제 핵심 도시잖아요. 이런 상하이를 봉쇄시켜버리면서 중국의 경제 상황과도 연결이 됩니다. 뭐 경제 성장률이 0.6%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었고 봉쇄 기간 동안 실질 국내 총생산 즉 GDP가 4% 감소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었죠. 자 그럼 늘의 일급뱀의 고향이 그리워서 찾아간 코로나19 중국 경제 핵심 도시 상하이 봉쇄 편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2019년 11월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전 세계를 강타할 팬데믹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코로나19. 먼저 이 코로나19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감기처럼 쉽게 전파되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데 증상으로는 뭐 발열부터 기침 심지어는 뭐 미각도 잃고 냄새도 안 난다고 하죠. 나 양성임. 이거 어떻게 하냐?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가까이 오지 마. 입도 뻥긋하지 말고 마스크 올려. 좀. 나 격리할 때 맛있는 거 좀 배달해줘. 알겠으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격리해. 뭐 이렇게 불과 2년 전만 해도 되게 심각한 감염병으로 인식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시 중국 정부는 처음으로 도둥둥장 했던 우한을 봉쇄시켜버리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이 봉쇄 작전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빌어먹게도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각 나라는 코로나19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저런 방법을 내세워보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021년 확진자가 2억 명을 돌파하더니 2022년 현재 5억 명에 육박하는 인원들이 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된 중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방역을 했는데 앞서 우한이 봉쇄된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면 그 거리에 발을 디딘 사람은 싹 격리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바로 제로 코로나. 이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한뿐만 아니라 스촨성, 청두, 산시성, 시안, 광둥성, 선정 등등의 도시를 봉쇄하면서 코로나 발생지를 제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실제로 디즈니랜드에 확진자가 다녀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관람객이 있던 말던 출입구를 닫아버린 적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날 방문했던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가둔 채 검사를 받아야만 퇴장시켜주는 일도 있었죠. 정말이지 중국의 대응 속도는 세계에서 감명받을만 합니다. 그렇게 뭐 이해할 수 없는 중국 내에서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세계 여행을 마친 코로나19가 고향 중국을 재방문하게 됩니다. 아버지 코로나 저 왔습니다. 진짜 제가 향수병 걸려가지고 세계 이곳저곳 돌아다닐 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 여기는 왜 왔냐 해. 일단 정말 고생 많았다. 밥은 먹고 다니냐 해. 아버지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다 해. 솔직히 반갑지도 않은데 여긴 오지 말지 그랬냐 해. 이렇게 다시 한번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위드 코로나를 실천하고 있는 국가에 비하면 확진자 수가 적은 편이지만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초기 우한 확진자 수 이후 최대 확진자를 기록하다 보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난 3월 26일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 입장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해서 내 멋대로 도시를 봉쇄하지 않겠습니다 해. 왜냐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 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악영향이 크다 해 라고 말이죠. 그렇게 중국 시민들에게 안심시킬 겸 정부의 신뢰를 높이는 듯 했으나 중국은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입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말을 번복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봉쇄를 해야겠다 해. 아니 금방 줄어들 줄 알았던 확진자 수가 갑자기 점점 불어나다 보니까 좀 많이 쫄렸던 거지. 2022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8,655명. 그리고 이 확진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는 하나의 도시가 있었는데요. 바로 상하이입니다. 이 도시는 중국의 무역 경제 핵심 도시, 서울 면적의 10배 2,5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유명한 도시이죠. 근데 이 상하이에서만 1일 확진자가 6,000명에 가까운 숫자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6,000명의 확진자 중 90% 이상이 무증상이어서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인 거였죠. 그러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확진자 수를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상하이 봉쇄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몇몇 곳에 도시를 봉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상하이라는 중국의 핵심 대도시를 봉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상하이 시민들은 정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곱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연히 봉쇄
안 한다고 말해놓고 하루 만에 번복하니까 빡이 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도 역시 중국 정부는 중국답게 자존심을 굽힐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그대로 상하이를 봉쇄해버린다고 발표를 해버리죠. 상하이에 위치한 황푸강을 기준으로 반으로 나누어서 동쪽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 서쪽은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봉쇄한다는 건데 뭐 솔직히 확진자 수가 2,500만 명 상하이 인구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특히 제로 코로나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기도 하고 막상 발병의 원인은 중국이었으니 봉쇄하면서 은근슬쩍 욕을 피해가려는 꼼수일 수도. 뭐 어찌됐건 정부에서는 상하이를 봉쇄하기로 결정했고 격리하고 있는 2,500만 명의 모든 시민들에게 PCR 검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하이 시민들은 오마이갓 하면서 부랴부랴 생필품을 사러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봉쇄 기간 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대중교통 자체가 중단된다고 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 나간 거지 뭐.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이세리야 이 쪽파 내거야 이 츠바르마 선떼이 개세리야 그딴 게 어디 있어. 가정하는 사람이 임자지. 이 개 씹자스가. 이세리 봐라 요놈아 내 매콤한 주먹맛 좀 봐라 이 매콤한 주먹맛. 네가 매콤 정도면 난 하바네로다 이 개새끼야. 아니 서로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혹은 생필품을 고르기 위해 맞짱을 뜨는 겁니다. 뭐 이 정도로 구매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는 중국인들은 순식간에 백화점 뭐 구멍가게 그냥 뭐든 판다고 하면 쫙 사들이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물품은 제한된 수량이고 뭐든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넘쳐나니까 이게 사재기 시장으로 번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당근에 감자, 양배추, 라면 이런 게 한정판인 것 마냥 비싸진다 이런 거지. 심지어는 이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루이비통 같은 명품 상자에 채소들을 넣어서 SNS에 올려서 자랑하기도 하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동쪽 상하이 시민들은 집으로 돌아가 격리를 시작하게 되는데 아니 근데 이 격리를 하던 도중 사람들이 기상천외한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대중교통이나 뭐 이동수단 같은 게 다 통제됐잖아요. 그럼 그냥 집에서 격리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을 격리시킨다고 아파트 앞을 지키고 있는 경찰들에게 시위하고 격리되면 이것도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옥상에서 돈을 뿌리기까지 하죠. 역시 중국의 시민이시 인정해요 따봉. 아니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 반발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던 걸까요? 뭐 중국이다 보니까 진짜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을 쭉 봤을 때 중국 정부는 욕을 먹던 말던 코로나19의 발병을 막기보다도 뭐 방역을 더 중요시한다는 걸 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봉쇄로 인해서 방역은 뭐 성공할 수 있겠지만 경제 수도라고 불리는 상하이잖아요. 뭐 봉쇄를 한다는 건 그 기간 동안 도시 자체가 멈춘다는 건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피해를 입을 거란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윌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내용을 빌려오자면 현재 중국이 2주가 안 되는 봉쇄 기간 동안 상하이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지 그러지 못할 경우 계속되는 봉쇄가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쉽게 말해서 봉쇄 기간 동안 생산식이나 뭐 무역이나 이런 일 자체를 못하게 되잖아요. 뭐 봉쇄시킴으로써 빨리 코로나19를 억제시킨다면 빠른 시일 내로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진 않을 건데 만약 코로나 억제에 실패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뭐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공장이 4일 동안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막 이런 걸로 너무 빡세게 방역해봤자 이득 볼 거 별로 없다 이런 겁니다. 또 상하이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인데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실질적으로 4%의 생산력이 멈춘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인 5.5%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 상하이를 4일 봉쇄한다고 해서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 또한 존재했는데요. 이미 뭐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던 것들은 다 버려지냐? 아니잖아. 봉쇄 기간 동안 재고 있는 거 팔고 하면 되지 뭐. 게다가 상하이 봉쇄되면서 유가 하락됐잖아. 이득인 거지 뭐. 이렇게 의견이 둘로 갈리면서 중국의 선택이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로나가 향수병 시기에 걸려서 고향에만 제발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